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배움이란 과연 뭐고, 배움에서 과연 중요한 건 과연 뭘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그거는 간단하게 제 이야기를 하는 걸로 시작을 하기로 할게요. 그래서 편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이름은 서형일이에요. 이거를 한자로 적고 뜻을 적으면 다 한 것 같습니다. 천천히 서에 저울형의 하나 일. 천천히 하나의 저울을 이루다라는 뜻인데요. 저희 할아버지가 특정 직업인이 되라고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어떤 직업일까요? 그저 판사죠. 제 이름은 저희 집안의 교육열이 굉장히 높았는데 명문대 법대에 가서 판사가 되라는 염원에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태어날 때부터 판사가 될 책임을 떠안고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태어났고 부모님이 굉장히 높은 교육열이 있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교육적인 서포트를 되게 많이 해줬어요. 뭐 학원 과외도 많이 시켜줬고 또 공부 좀 잘하라고 공부법 책들도 많이 사다 줬어요. 저도 당시엔 별 생각이 없어서 뭐 초등학교, 중학교나 그때 생각이 없어서 공부를 잘하길 원했고 언젠가부터 공부를 잘하길 원하니까 공부법 책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것들을 메시지는 보통 이런 거더라고요. 뭐 1등을 하려는 꿈을 가져라. 예? 공부가 재밌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힘들어도 미래를 위해서 의지력으로 돕기로 이겨내라. 학교 선생님들도 거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런 말씀을 진리로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저는 분명히 이게 맞는 말이면 계속 행복해야 되는데 언젠가부터 저를 증명하려고 공부를 하고 언젠가부터 남을 이기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이론이 분명 맞는 측면도 있겠지만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던 중에 고3쯤 돼서 한 선생님을 운명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 선생님은 방금 설명했던 공부법과는 조금 다른 식으로 배움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시험이나 성적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 중요한 건 너가 좋아하는 것을, 그리고 배움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을 갖고 즐겁게 공부하는 거다. 성적은 그 결과로 따라오는 거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영어 선생님이라서 영어를 가르칠 때도 굉장히 영어의 신비한 논리를 되게 재밌는 인문학적 사례랑 결합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바라볼 수도 있구나 하면서 되게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때 행복하고 깊이 있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전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처음으로 조금씩 행복하게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네. 인생은 항상 예상처럼 흘러가진 않죠. 저도 제가 잘 될 줄 알았어요. 집안의 억장이 무너졌죠. 판사 돼야 되는데. 근데 가장 실망을 했던 거는 저희 부모님도 아니고 저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해왔던 게 다 부정당한 느낌이 들고 앞에 쭉 이어져 있던 길이 갑자기 컴컴해지면서 막힌 느낌이 들었어요. 백수가 갑자기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이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모든 거는 이 결과에 중요치 않고 이 모든 거는 배우는 과정이고 너가 부족한 거를 배우라는 과정이다. 그리고 배움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절대 잃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더 용기를 내어서 재수를 시작했죠. 그러던 중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재수학원 옆자리에는 친구 한 명이 있었는데요. 이 친구가 제가 공부하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제가 이 친구 공부하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면은 제가 옛날에 했던 시행착오를 그대로 밟고 있는 거예요. 막 점수 위주로 선생님 말 안 듣고 문제만 풀고 모의고사 보고 나서 제 시간에 제출해야 되는데 모의고사는 테스트를 위한 거니까 막 5분 이상 더 풀어가지고 조금이라도 점수 높게 받으려고 늦게 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공부를 하냐고 하니까 점수 잘 받으면 엄마가 좋아한대요. 저는 그것도 분명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조언을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 친구가 저보다 모의고사가 100점 이상 높았어요. 전 공부를 그닥 잘하는 편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거를 막 풀어야 되는데 대나무 숲에 외쳐야 되는데 대나무 숲이 없어서 컴퓨터 키보드로 막 치기 시작했어요. 글을 쓰기 시작한 거죠.
학원에 다녀와서 너 이건 알아야 돼 하면서 막 글을 쓴 거예요. 그리고 글을 막 줄창 한 8시간 동안 쓰다가 그 글을 완성시키고 한 이씨 커뮤니티에 올렸어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학원을 그냥 갔다가 왔죠. 근데 굉장히 놀라운 일이 발생한 거예요. 이게 당시 그 글인데 지금 조회수가 14만이죠. 당시 굉장히 많은 조회수가 그리고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전 그때 이걸 보고 간단히 선을 했어요. 악플 달렸구나. 그런데 댓글을 보기 시작하니까 고맙다는 말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랑 똑같이 힘든 상황에 있던 사람들이 되게 많았고 그 사람들이 저한테서 위로를 얻었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그냥 답답해서 그냥 올린 글이었는데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온몸에 막 전기가 온 듯 되게 쇼킹했어요. 그리고 이 글이 이 사이트에서 당신이 가장 많은 추천수와 조회수를 받은 글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다행히도 전 대학에 갔어요. 물론 판사가 될 수 있는 과는 못 갔습니다. 아니 안 간 걸 수도 있어요. 네. 그러고 나서 같은 과의 친구가 한 교육 사이트를 만들었다고 해요. 대학에 들어가서 있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글 썼던 거 그 경험을 잊지 못하고 있었는데 잘 됐다 싶던 차에 사이트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 사이트가 바로 이 공신이라고 불린 사이트인데 다들 공부의 신으로 아는 완전히 부담스러운 이름인데 전 공부의 신도 아니고 당신은 공부를 신나게 하자라는 뜻의 공신이었습니다. 어쩌다가 막 보도되고 하다 보니까 공부의 신 아니야 하다 보니까 공부의 신으로 우리도 공부의 신으로 하자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는데 근데 이걸 왜 만들었냐면은 한국의 교육의 불평등이 되게 크잖아요. 어쩌면 저처럼 되게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선생님 밑에서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지방에 있는 데에서는 정보 하나도 얻기가 너무 간절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노하우를 전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노하우를 저희가 그래도 혜택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그 노하우를 이 사이트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하기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했던 것처럼 막 글을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강의를 찍기도 했습니다. 역시 이것도 무료로 배포했고요. 또 좀 더 재밌는 걸 하자 해서 기획했던 건 뭐냐면은 인터넷 방송인데요. 부끄럽네 이거. 인터넷 방송인데 어떻게 이런 걸 할 생각을 했는지 참 부끄럽게 했는데 당시는 되게 파격적인 시도였다고 합니다. 이런 인터넷 방송을 하기도 하고 또 학생들을 막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모아서 이렇게 멘토링을 진행하기도 했어요. 이 동영상도 제가 막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다 편집을 해가지고 막 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적은 칼럼 같은 거를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도 좀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매거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국의 고등학교에 이렇게 무료로 뿌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굉장히 많은 그 사람들과 멘토링 상담을 하면서 지내왔어요. 일단 여기서 잠깐 멈춰서서 배움이란 과연 뭘까요? 배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배움 하면은 공부한다는 거 생각하면 항상 이렇게 동그라미 X 치고 세모 치고 하면서 성적을 받는 걸 생각을 해요. 자격증을 따고 대학에 들어가고 대학원에 들어가고 학위를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공부란 건 우리를 증명해야만 하고 남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한 수단이 됐어요. 그래서 공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위압감으로 어떨 때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열등감을 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우리에게 우월감을 잠깐 주기도 하는 굉장히 큰 위압의 존재가 됐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배운다는 건 너무나도 설레고 재밌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걸 잊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봐요. 저희가 너무 좋아하는 음악이 있는데 그 음악을 제가 악기를 배워서 그 하나하나를 쳐본다고 해요. 진짜 환상적이고 몸 안에서 스파크가 일어나는 그런 환상적인 경험이거든요. 되게 아름다운 세계란 말이에요. 근데 학교에 들어가고 직장에 들어간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이 설렘을 완벽하게 잊어버리게 됐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그 선생님이 저한테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가 약간의 용기만 있으면은 이 설렘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1등이 되려고 남을 이기려고 우리를 때론 과시하려고 하는 마음을 잠시 뒤로 접어두고 그 흐름에 배움의 흐름에 빠져든다면 그 설렘을 전 다시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바닷가에서 모래를 간지고 노는 아이처럼 그 자신의 내면에 흐르는 호기심에
흠뻑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흠뻑 빠질 때 공부는 우리에게 다시 설렘으로 다가오고, 그 설렘은 그동안 위압으로 느껴졌던 공부를 우리에게 위로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한번 경험하면은, 제가 그랬던 것처럼 남들도 이 위로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남들에게 이걸 알려주고 싶겠다, 이 가슴 뭉클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남들도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됩니다. 그래서 위로는 위로를 낳고 위로의 연결고리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뭐 대단한 직위나 대단한 직장, 대단한 학위를 가진 것이 세상을 바꾸고 대단한 일을, 위대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자기가 설레게 배우고 그걸 남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제 이야기로 들어와서, 전 이제 공신활동을 이렇게 했는데, 당시 저는 대학생 신분이었어요. 그리고 대학생 신분에서는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때처럼 마찬가지로 공부를 해야 되더라고요. 전 대학교에만 들어가면 제 호기심을 따라서 마음껏 좋아하는 과목 들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1학년 때부터 수많은 전공 과목을 들어야 됐어요. 그리고 그런 것을 하는데 저는 흥미가 그닥 없었어요. 좀 제가 하고 싶었는데 못하니까 흥미가 떨어졌고 학점이 좋지 않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런 공부법 멘토링 하니까 시선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 공부법 하는 애가 학점이 잘 안 나오네? 넌, 부모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 공부나 잘해. 그래서 그중 대표적인 뭐 댓글도 이렇게 달려요. 제가 한번 이런 거 하면은 크크크크 형 아직도 이런 거 하는구나. 뭐 이런 때로는 비아냥 어린, 때로 안타까운 시선을 저한테 보내줬어요. 저도 좀 부끄럽게 느끼고 나도 좀 모순인 것 같고 나도 잘 못하는데, 그래서 저학년 때까지만 이 활동하고 고학년 때부터는 이제 접고 전공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항상 계획대로 되지 않죠. 공신이 막 불어나기 시작하는데 당시 체계가 없다 보니까 그걸 운영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초기 멤버라서 들어가서 운영을 했고, 어쩌다 보니까 초대 회장까지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회장을 맡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게 됐어요. 그 중에서 굉장히 우연하게 어떤 책을 접하게 됐는데, 행동경제학 그리고 심리학 책을 접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굉장히 놀랐는데, 제가 그동안 공부법이라고 말했던 것, 제가 그동안 써왔던 것들이 그 책에 거의 그대로 담겨 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공부법이나 심리학이나 행동경제학이나 모두 사람의 마음과 행동에 대한 거였으니까요. 연결돼 있던 거예요, 지식이. 전 그때 굉장히 이상한 느낌을 느꼈어요. 아, 내가 하는 게 절대 쓸모없는 게 아니었구나. 저는 남들을 도운다고 생각을 했지만 저는 오히려 굉장히 많은 걸 배우고 있던 거예요. 수많은 학생들을 만나면서. 그때부터 저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조금 더 자유로워져서 조금 더 제 일에 확신을 갖고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이게 계기가 되어서 진로를 정할 때도 영향을 미쳤는데, 전 사람을 좋아해서 컴퓨터공학 중에서, 제 전공의 컴퓨터공학 중에서 사람에 대한 부분을 좋아한다는 걸 또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대학원에 진학을 했고, 지금은 정부 출연 연구소에서 사람에 맞게 컴퓨터를 통해서 지식을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신에서는 지금 8년이 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글을 쓰고 있어요. 저는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판사는 못 됐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름의 뜻처럼 나름대로 천천히 균형을 이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거는 진짜 힘들어요. 사회에서는 그 시선을 참기가 힘들죠. 20대 때 뭘 해야 되고, 28살이 되면 뭘 해야 되고, 이때는 결혼을 해야 되고, 이때는 이런 걸 공부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사회는 우리에게 틀을 강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고유한 원자고 고유한 개체잖아요. 절대 하나의 틀에 가둘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달라도, 남들보다 좀 느리게 배워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굉장히 많은 걸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걸 하는데 우리가 약간의 용기만 가지고 있다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배움이 위압이 아닌 위로가 되기를, 그리고 항상 여러분에게 배움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